저는 올해로 결혼 7년 차, 3살 아이를 키우며 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남편이랑 저랑 우리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딱 하나 특이한 점이 있다면 우리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시댁과 절연하고 서로 얼굴도 안 보면서 살고 있어요. 예전 신혼 때는 큰 문제 없었지만 저희 결혼하고 첫 번째 결혼기념일이 지났을 무렵 남편의 누나, 손윗 신우가 이혼을 당해서 시댁에 들어와 어머님과 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이 집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아버님과 이혼하시고 혼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혼한 두 모녀들끼리 잘 지낸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이후에 어쨌건 두 사람 모두 남편에게 이혼당한 사람들이고 안 그래도 어머님 혼자 사시는 게 마음에 걸렸었는데 형님이 집에 들어와 같이 산다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하더라고요. 원래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가까이 살면서 자주 찾아뵙고 거의 매주 주말마다 식사도 같이 하는 사이였습니다. 반면에 신우는 멀리 다른 지역으로 시집간 뒤로 어머님에게 잘 찾아오지도 않고 명절에도 자기 시댁 가서 일하느라 힘들다며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남편과 제가 자식돌이를 다 하고 있었는데 신우가 돌아오고 나서는 그 부담을 덜게 되어 편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고 신우가 보통 성깔의 여자는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 그 전까지는 몇 번 마주친 적도 없었는데 신우가 시댁에 떡하니 들어앉아서 시모 대신 안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그 전까지는 별다른 시집살이도 없었는데 시모보다 신우가 더 난리였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별일 아닌 일로 저랑 남편을 오라가라 하고 막상 가보면 고기 먹고 싶다면서 삼겹살 좀 구워보라 하던지 대청소하는데 도와달라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이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남편이랑 제가 못 가겠다고 버티거나 신우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반항을 하면 미친 듯이 히스테리를 부리고 시댁 무시한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처음 한두 번은 시모가 중간에서 말려도 보고 다 같이 잘 지내보라고 중재를 한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가 나다 보니 나중엔 점점 신우 말을 들어주게 되었어요.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신우가 뭐라고 성질 부리던 신경 안 쓰고 살면 그만이었는데 시모와 저희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자꾸만 오해가 쌓이고 결국엔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려 하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친정엄마가 집에 올라와 한 달 동안 같이 살며 도와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몸이 좋지 않았을 뿐이고 집에서 누워있는 사이에 친정엄마가 청소며 빨래며 아이 돌보는 것까지 정말 고생 많이 하며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신우가 중간에서 뭐라고 이간질을 시켜놨는지 마치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애 보여주기 싫어서 친정엄마 불러다 같이 살았던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이 나서서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어머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고 오죽했으면 아들 며느리 손자 다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는 집에 찾아오지도 말고 남남으로 지내자 하시는 겁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애 낳고 조리원 사주 들어갔었을 때는 당시 한참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되던 시점이었어요. 사주 끝나고 저희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를 도와줄 친정엄마가 집에 와 계셨죠. 조리원 사주 그리고 친정엄마 있을 때 한 달 동안 시모가 아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건 솔직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랬던 걸 어떻게 하겠어요? 조리원 면회가 안 될 줄도 몰랐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제 몸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시모가 그런 생각 갖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 친정엄마가 집에 와 있다고 한들 손주 보고 싶으면 그냥 와서 보고 가면 그만이잖아요. 꼭 정식으로 초대를 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만 와서 볼 수 있으니까. 좀 억울하긴 했지만 어머님이 변명조차 들어줄 생각을 안 하시니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게 이 정도까지 크게 화를 낼 일인가 당시에는 어리둥절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신우가 중간에서 엄청 이간질시키고 저와 우리 친정엄마 욕을 계속했었나 봐요. 친정엄마와 제가 의도적으로 어머님을 무시하고 시댁 사람들을 따돌리고 있다고 계속 시모에게 이간질을 한 덕분에 진짜 그 이후로는 저를 한 번도 만나주지 않더라고요. 남편도 화가 나서 어머님 찾아가서 화를 내고 억울함을 토로한 적도 있었는데 신우가 옆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 애초에 대화가 통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제 친엄마도 아닌데 연락 안 하고 자주 안 보고 살면 오히려 더 편하고 좋은 일입니다.
다만 남편이 저와 시댁 중간에서 답답한 일이었지만 그 원인이 자기 친누나 때문이라 어디 가서 뭐라 말도 못하고 속상해하고 있었죠.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저와 시댁 사이가 완전 멀어졌고 그로부터 1년 뒤 돌잔치 할 때쯤엔 남편과 시댁 사이도 마찬가지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시모에게 실수하는 것도 없는데 옆에서 이간질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온 가족을 다 찢어놓는 신우에게 혀를 내두르게 되었죠. 시어머니께선 저는 물론이고 남편까지 꼴보기 싫다고 집에 찾아오지도 말라 하셨고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시댁은 없는 사람 취급하고 살았어요. 시댁과 인연 끊고 살면 저희는 아쉬울 거 하나 없고 잘 먹고 잘 지냈습니다. 당연히 어머님과 신우보다 저와 남편이 돈도 훨씬 많이 벌고 명절이나 기념일 같은 귀찮은 일 챙기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남편도 이제는 오만정이 다 떨어졌는지 어머님과 화해하거나 신우와 대화조차 하려고 들지 않았고 그 뒤로 한동안 별일 없이 지냈어요. 그러던 와중에 올해 초 남편이 저한테 뭔가 물어보더라고요. 신우가 어머님을 모시고 처음 보는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자꾸 모임을 다니고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어머님과 신우 둘이서 강원도에 있는 리조트로 워크숍까지 다녀왔다 하네요. 회사 이름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회사였고 혹시 몰라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뭐 하는 회사인지는 불분명한데 수많은 그 회사 직원들이 정장 차림으로 잘 차려입고 트로피를 든 채 찍은 사진들이 많았어요. 실적 달성, 목표 초과 달성 등등 지금 당장 확신할 수는 없지만 수상한 냄새가 풀풀 나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경찰이 둘이 있어요. 친정아빠는 정년이 얼마 안 남았지만 평생 경찰을 해오신 분이고 저희 오빠도 아빠의 뒤를 이어 경찰이 되었습니다. 혹시 몰라 오빠한테 시모와 신우가 다닌다는 회사 사진을 보내고 물어봤더니 오빠는 딱 봐도 전형적인 다단계 회사라면서 주변에 누가 다닌다고 하면 도시락 싸들고 말리라더군요.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럴 줄 알았다면서 둘이 같이 시어머니와 신우를 말리러 가자고 하는 겁니다. 내키진 않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집안 말아먹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만났지만 전혀 저희를 반기는 기색이 아니었는데 남편의 입에서 그 회사가 사실 다단계 회사고 돈이나 빨리 회수해서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어머님과 신우가 불같이 화를 내며 저희 보고 집에서 나가라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을 도와 우리 오빠한테 물어봐도 다단계가 맞다고 하니까 이쯤에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너네 오빠가 뭘 하냐면서 쓸데없이 나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경찰도 경찰 나름이지. 너희 아빠나 오빠가 그렇게 높은 사람도 아니잖아. 능력이 없으니 그런 거지. 괜히 우리 집안일에 끼어들지 말고 쓸데없이 나서지 마. 그 말에 기분이 팍 상해서 더 이상 이야기해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도 자기 엄마와 누나한테 나중에 후회하고 도와달라고 하지 말라 했고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랑 누나 때문에 미안하다고 남편이 대신 사과하긴 했지만 화가 풀리진 않더라고요. 망하던 말던 이젠 내 손을 떠난 일이고 나랑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전 신우에게서 뜬금없이 먼저 연락이 오는 겁니다. 아니 올케. 큰일이야. 엄마가 사기 당했다고. 결국 올 것이 왔구나 싶어서 별로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신우는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 다 날릴 처지였고 시어머니는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다고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사기당한 피해 금액이 합쳐서 1억이 넘는다는데 제가 중간에 다단계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을 때 의심을 조금이라도 했었다면 그렇게 큰 돈을 집어넣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하는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맘대로 하더니 이제 와서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뭐 하고 있어? 빨리 친정에 연락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해봐. 저희 친정에요? 제가 왜요? 그냥 경찰에 신고하던지 알아서 하세요. 올케는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우리가 경찰에 신고 안 해봤겠어? 그래도 그쪽이 가족이니까 부탁 좀 더 하자는 거지. 정말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한 인간이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진작에 큰 피해 당하기 전에 하지 말라고 말릴 때는 쓸데없이 나서지 말라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 우리 아빠나 오빠를 그렇게 무시할 때는 언제고 뭘 도와달라는 건가 싶었어요. 올케, 진짜 쪼잔하게 지난번에 있었던 일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나랑 엄마가 사기 당했다니까?
당장 이 추운 겨울에 집 밖에 나앉게 생겼어. 그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보고 돈을 달라는 건지, 우리 오빠랑 아빠 보고 사기꾼 잡아서 돈을 찾아오라는 건지,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었으면서 뻔뻔한 신우 모습을 보면 동정심조차 들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으니 신우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버럭내면서 니들이 엄마한테 한 것이 뭐가 있냐고 따지는 겁니다. 신우가 이혼하기 전에 시어머니한테 한 번도 안 찾아왔을 때 저희 부부는 거의 매주마다 어머님 찾아뵙고 용돈 드리고 식사도 같이 했어요. 신우가 결혼 생활하고 있을 때는 어머님 거들떠보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이혼하고 어머님이랑 같이 사니까 저희 보고 효도 안 한다고 뭐라 하는 건가요? 애초에 신우가 중간에서 어머님이랑 저희 사이를 이간질만 안 했어도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지진 않았을 텐데 정말 사람이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애초에 어머님 돈 끌어서 다단계 하자고 꼬드긴 사람이 형님 아니세요? 그럼 형님이 해결하실 일이지. 왜 그걸 저희한테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와서 누구 잘잘못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당장 엄마랑 자기는 집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일단 자기네 두 사람 살 집부터 해결해달라 하더라고요. 돈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편이랑 이야기해보라고 말을 돌렸고 결국 그 뒤로 신우가 저한테 독한 년이라느니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년이라며 신나게 욕이나 더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와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겠지만 남편이 신우의 부탁을 들어줄 리가 없었죠. 그때 이후로 남편과 저도 신우의 뒷조사를 조금 했었고 애초에 멀쩡히 잘 살다가 이혼했던 이유마저 신우가 다단계 빠져서 매부가 몇 년 동안 모아놓은 돈을 싹 다 날려버린 것이 원인이었거든요. 그때 몇 천만 원 날려먹고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아니면 돈이 모자라서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기어코 시어머니의 재산까지 다 날려먹고 말았던 겁니다. 어머님은 머리 싸매고 쓰러져 있다고 하고 신우는 저희 남편에게 전화 걸어서 급하게 엄마랑 살 집이라도 구해야 하니까 5천만 원 정도 빌려달라 했나 봐요. 당연히 남편은 단칼에 거절했고 누나가 저지른 일이니 알아서 수습하고 엄마랑 둘이 월세방에 살던 고시원에 살던 더 이상 전화해서 돈 달란 소리 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역시나 그 이야기 들은 신우가 남편에게 쌍욕을 하고 저희 두 사람은 물론 우리 애한테까지 저주를 퍼붓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진짜 세상에 저런 몰상식한 인간이 또 있을까 싶었고 따지고 보면 본인의 이혼이나 어머님의 불행과 우리 가족들이 서로 사이가 멀어지고 연락도 하지 않고 살게 된 건 전부 신우 본인 잘못 아닙니까? 끝까지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 없고 대뜸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돈이나 내놓으라니요. 저런 인간을 딸이라고 믿고 품고 사는 어머님도 불쌍했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본인 선택이니 본인이 책임지셔야죠. 남편도 이번만큼은 마음 독하게 먹었는지 절대 도와줄 생각 없고 시어머니가 신우를 집에서 내쫓고 인연 끊기 전까지는 찾아뵐 생각도 없답니다. 사기당해서 날린 돈 제외하고 어머님 지금 사시는 집 정리하고 나면 대략 3천만 원 정도 남는다 하더라고요. 그냥 다단계 같은 거 하지 말고 어머님이랑 신우 둘이서 그 집에 같이 살면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벌면서 살았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친정아빠의 말을 빌려하자면 사람이 가진 능력보다 욕심이 훨씬 많으면 저런 사기를 당하는 거라 하셨어요. 애초에 신우가 어머님과 저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것도 남아있는 재산을 본인이 독차지하고 싶어서 그랬나 본데 저희는 진짜 처음부터 어머님이 갖고 있는 돈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용돈이나 적당히 드리고 어머님 스스로 소일거리 정도 하시며 노후 생활하길 바랬는데 이젠 다 물 건너간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죠. 두 사람 모두 당장 나가서 식당 일이라도 알아보거나 폐지라도 죽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을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신우 잘못이라 생각하고 자기 딸이 하는 말에 귀가 팔랑거려서 저와 남편 밀어냈던 시어머니한테도 책임이 없진 않아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당장 대출 받은 거 못 갚으면 집 내놓고 월세 단칸방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는데 저희는 절대 금전적으로 도와줄 생각 없습니다. 지금 몇 천만 원 만들어서 도와줘봤자 보나마나 신우가 다단계로 다 날려버릴 게 뻔한 일이고
어머님이 앞으로 고생 죽어라 하시면 그땐 신우한테 속았다고 깨닫게 되시겠죠. 남편이나 저나 지금 나서서 도와줄 때가 아니라 생각해요. 분명히 신우가 저한테 신경 끄고 나서지 말라고 했으니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아야죠. 애초에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사람이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신우가 열심히 돈 벌어서 어머님을 먹여 살리기라도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